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오디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타파가 특종 보도한 내용인데요. 먼저 네.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타파는 1200만 건에 이르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을 분석하던 중 낯익은 한국인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재용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의 주소가 기재된 부분을 찾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2동. 바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한남동 자택입니다. 이 문서는 회사 설립 비용 청구서입니다. 베네피셜 오너, 즉 실제 소유주가 이재용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차명이사를 내세운 전형적 페이퍼 컴퍼니의 모습입니다. 지난 3일에 공개된 일명 판도라 페이퍼스, 그러니까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의 역외 탈세 내역이 담긴 문건이죠. 뭐 몇면 보니까 뭐 엄청 화려하던데. 엄청납니다. 네. 뭐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라든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이름들이 들어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파장을 낳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굵직한 이름이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려서 그 조서에 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이재용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정황이 담긴 문서. 이거를 200여 건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그 설립 시기도 좀 공교로운데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뒤에 특검 수사가 벌어지고 있었던 2008년이니까 이거 자금 세탁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거 별로 뉴스 안 됐던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해당 보도에 그 달린 댓글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이런 뉴스가 포털 탑에 도배가 되고 공중파에 계속 떠야 되는데 네. 심지어는 받아 쓰는 언론이 없다. 알아서 기고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설마 이게 삼성이라서 혹은 이재용 부회장이라서 언론사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기사를 제대로 못 쓰는 건가 싶어가지고 어제 밤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의 기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휴 고생하셨네. 네. 예. 오늘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네. 예.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중심으로 이제 뉴스 검색과 분석을 지원하는 이제 빅카인즈 사이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어제 하루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사는 총 8건인데요. 네. 이 중에서 뉴스타파를 인용한 페이퍼 컴퍼니 관련 기사는 딱 3건. 이야, 경향신문, 한겨레, KBS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심했다. 야, 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좀 더 다양한 어떤 매체를 포집하는 네이버에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재용이라는 이름과 조세 도피처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기사 역시 뉴스타파의 원 기사를 제외하면 경향, 한겨레, KBS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모든 매체가 일제히 침묵을 한 상황이고요. 예. 혹시나 싶어서 조세 도피처를 빼고 이재용으로만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독 뉴스타파 기사만 주목을 받지 못한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뭐 검증 안 된 확인이 필요한 거라 지금 묵히고 있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역시 네. 아직까지는 나온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 판도라 페이퍼스가 국내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못 받는 건가, 조세 회피 문제에 한국 언론이 유독 좀 관심이 없는 건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가 직접 밝힌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세 도피처 명단에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이름이 나왔을 때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페이스북에 직접 밝혔는데요. 이건 기사 꽤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수만 프로듀서 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 4일에 마찬가지로 뉴스타파가 그 당시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빅카인즈 검색 기준으로 주요 매체만 32건이 기사가 나왔고요. 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하면 훨씬 많습니다. 검색 페이지가 3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수백 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모두 뉴스타파를 인용한 보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출첵을 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묵히고 있다 이런 해석은 뭐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하니까 대비가 대번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완전히 다르게 대응을 한 거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건이 훨씬 더 이제 크고 좀 중요하고 폭발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독
좀 의도적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면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고 특히나 그 시점이 삼성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갖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를 좀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예. 삼성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국내 비자금만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가 됐었으니까요.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외로 이제 자금 도피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정황이 담긴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좀 다른 데서 받아 쓰는 데가 없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던 페이퍼 컴퍼니도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검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거꾸로 갔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 대한 그 가치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예. 온라인 백과사전 역할을 하는 이제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봤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의 기업인 편을 보면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제일 먼저 노출이 돼 있습니다. 호호. 그러니까 외국의 온라인 백과사전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유독 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뭐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죠. 혹시 이제 광고 문제라든지 혹시 이런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니까요. 뭐 이거는 뭐 주먹은 아닌 거고 아무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조사를 해왔던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